그러면 지금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연례 정책 세미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후 및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 에너지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세션의 주제 바로 미 대선과 국내 에너지 시장 영향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두 대선 후보가 경제 정책뿐만이 아니라 산업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그 분야가 바로 에너지 분야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토론에 앞서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일현 해외 에너지 동향 분석 실장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일현 연구위원입니다. 앞으로 오는 11월 5일 미 대선까지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대선의 대선 결과에 따라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과 미국의 에너지 시장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과 공약을 바탕으로 미국 대선에 대한 에너지 시장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과 그리고 미국의 시장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화석연료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대등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러우 전쟁을 겪으면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올해 기준으로 청정에너지 투자가 화석연료의 투자의 약 2배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청정에너지 투자가 가속되었는데, 이는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우려로 청정에너지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되고, 또 청정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COP28에서는 진통을 겪긴 했지만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초기에는 그 청정에너지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점차 산업정책과 연관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자국 내 또는 역내의 공급망 창출에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 산업은 그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태양광,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을 배제하고는 사실 생각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태양광, 2차전지 이런 산업 같은 경우 현재 과잉 공급 상태여서 지원이 없이는 공급망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역 관세라든지 또는 공급망 구축 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EU는 탄소중립 산업법, 인도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이후 미국 내 청정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누적 투자를 보면 2차전지, 전기차, 태양광에 대한 투자에 집중됐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증가해서 2023년 기준 우리나라가 대미 최대 투자국입니다. 이렇게 2차전지, 태양광 같은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 산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미중 갈등 그리고 대중 견제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규모로 미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첨단 제도 세액 공제 그 혜택을 누리고 투자한 것으로서 현재 미 대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측면에서도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2018년도 이후에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미국이 원유 최대 생산국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천연가스 개발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LNG 같은 경우는 수출 터미널 확대를 통해서 2022년도 이후로 지금 최대 수출국이고요. 국내 이제 미국산 원유 LNG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LNG 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미국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었습니다. 러우 전쟁까지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산유국의 위치,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입국 위주로서 이 화석연료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AI 전력 수요 증가 전망은 불확실하긴 하지만 이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에너지청의 전망에 따르면은 이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공화당과 민주당 정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정강 그리고 공화당의 공약의 그 에너지 정책 관련된 요약된 그 문장을 보면요, 그 두 정당이 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독립, 이 언급한 부분은 문구적으로는 굉장히 표현적으로는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다양한 에너지 선택지를 주고, 여기서 세액공제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기기 보급 등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자의 비용을 낮추겠다는 거고요. 공화당이 말하는 여기서 에너지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화석연료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이를 찾아볼 수 없고요. 공화당에서는 에너지 지배를 강조하는데 이는 세계 시장에서 미국산 석유, 가스의 그 영향력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정당이 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Investing in America 그리고 America First, 두 가지의 공통점은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두 정당 다 모두 미국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미국 제조, 일자리, 미국 일자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두 정당 다 산업 정책적 면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대중 견제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했습니다. 이는 화석연료 개발 및 수출 증대를 통해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추구하고 미국산 에너지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했고요. 에너지 산업과 환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기후, 그리고 청정에너지 정책 측면에서는 후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파리 협정에서 탈퇴했고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발전 부분 감축 정책, 그 핵심적인 감축 정책인 청정 전력을 폐지해서 결과적으로 석탄 퇴출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재생에너지 지원과 수송 부분 연비 규제를 약화시켰습니다. 이는 청정에너지 전력 계획을 폐지하면서 연방정부의 동력을 많이 상실을 시켰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인허가 담당 부서 폐지, 인원 재배치 등을 통해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연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 설정한 기업 평균 연비 기준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가장 중요한 그 세액공제 측면, ITC, PTC 측면은 그 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게 취임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지만 결국 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이 현재 상황에서 좀 시사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태양광 제조업 보호를 위해서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꼭 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겠다 이 뜻이 아니라 트럼프는 전반적인 산업 보호 측면에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고요. 이 실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가 효과를 발휘해서 이때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승계되었고 그리고 연장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산업보호라는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든 트럼프 행정부든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중한 석유가스 개발을 강조하고 화석연료 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연방 토지 및 해역에서 신규 가스 개발 리스 발급을 중단했고요. 석유가스 부분 메탄 규제 및 감축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FTA 비체결국으로 LNG 수출 허가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기후 청정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보면요. 파리 협정에 재가입했고 그리고 함으로써 기후 목표를 강화했고 청정에너지 지원과 수송 부분 탈탄소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역사상 최대 청정에너지 지원법으로 이 법을 통해서 청정에너지 공급망과 보급 관련 여러 가지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출 보증 같은 금융 지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주당과 공화당 이 두 정당은 기존 그 정책들을 보면은 서로 선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그동안 정책들이 추진됐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방향성과 현재 공약을 바탕으로 한번 미국 대선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는 현재 정책 유지 또는 강화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정리하지는 않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영향을 현재와 비교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파리 협정에 재탈퇴하면서 기후 정책은 굉장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은 굉장히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공급망 측면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그 산업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공화당은 관세를 통한 공급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고요. 청정 에너지에 대해서 특정해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청정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지원하고 있고요. 공화당과 동일하게 청정 에너지에서 이제 대중국 관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시 만약에 트럼프 당선 시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에는 수요 감소로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대중국 견제 정도에 따라서 일부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어가지고 이 부분이 쉽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으로서 앞으로 향후 정책적인 변화를 좀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로 석유,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은 확대될 전망이고요. 물론 유가나 LNG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요, 지정학적인 불안정성 여러 가지 요인을 받지만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와 비교해서 분명히 가격 하향 요인으로서 이는 국내 거시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전망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미 무역 흑자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역 수지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LNG 수출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그 부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경우 미국 내 천연가스 수출가 굉장히 증가함에 따라서 LNG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보급 측면에서는 분명히 수요 축소로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재보조 부분만 놓고 보면은 첨단 제조 세액 공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대중 견제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수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풍력 같은 경우, 풍력은 특히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굉장히 여러 번 내비쳤거든요. 그래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프로젝트 허가 중단, 지연 등으로 보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서 실제 실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2차전지 산업은 보급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축소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요. 현재 전기차 보급에 이제 세액 공제가 지원되고 그리고 기업 평균 연비 규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료함으로써 전기차 수요에 굉장히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 2차 전지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전 정책만 놓고 보면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다 사실 정책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원전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트럼프는 효율 규제 및 지원에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정용 태양광, 히트펌프 등 효율 향상 가전기기에 대한 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가능하고요. 탄소 포집, 저탄소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원을 반대해서 이런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화당에서는 기후변화라든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굉장히 너무 많은 재정을 쓰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에 굉장히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폐지 같은 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만약 폐지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EIA의 연구를 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이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적용됐을 때 그리고 오른쪽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적용됐을 때의 미국 전력 구성 전망입니다. 이를 둘을 비교하면은 분명히 재생에너지 보급에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풍력 부분이 더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서 재생에너지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만 천연가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LNG 수출은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되면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보급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나 이런 개정 같은 경우는 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원, 하원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진행되는데 그 대선에서 지금 미 상원, 하원 선거도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선 시 이 의회 결과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인플레이션법 전체 법안 폐지 이건 트럼프가 주장하긴 하지만 이는 사실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첨단 제조 세액공제 같은 경우 이걸 통해서 이미 미국 내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특히 공화당 주 내에서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공화당 내에서의 반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좀 연관성이 낮은 그러니까 보급이라든지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가능하고요. 이에 따라 이제 친환경차 구입 세액 공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가장 쉽게는 금융 지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 지출이 굉장히 연방 정부의 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채 한도 협상과 연계해서 이런 금융 지출은 굉장히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제가 쭉 훑어봤고요. 이제 한 달 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 결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되고요. 간단히 크게 말하면은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는 화석연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대중국 견제 정책에 따라서 사실 산업별로 유불리가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정책 변화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